난간도 없는 수십 미터 높이의 고공에서 한여름 뜨거운 햇살을 온몸으로 받으며 싸운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이 싸움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거제도 대우조선 해양의 사내 하청 해고 노동자 강병재 씨, 부산시청 앞 노동자 송봉남 심정보 씨, 서울국가인권위원회 건물의 최정명 한규협 씨가 그렇습니다. 그들은 그런데 떼쓰는 것도 아니고 억지 주장을 펴는 것도 아닙니다. 상대방의 약속 이행, 또 법원 판결 존중이라는 상식적인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통사회는 그들의 주장과 투쟁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불통사회는 노동자가 바뀌어야 풍요로운 사회가 된다며 노동개혁을 운운하고 있습니다. 김용민 브리핑, 오늘은 송경동 시인과 함께 고공의 노동자들을 만나보러 가겠습니다. 송경동 시인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우리 시인님은 이 희망버스 때문에 감옥도 다녀오시지 않았습니까? 예, 다녀왔고요. 얼마 전에 최종적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받았습니다. 그런데 또 희망버스를 지금 예고하셨단 말이죠. 제가 가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라 이 사회가 자꾸 희망버스 같은 연대운동을 만드는 것 같습니다. 또 희망버스가 가면은 우리 송경동 시인님은 구속되는 거 아닙니까? 그전에도 얘기했듯이 희망버스의 기획, 진행은 모든 이들이 자발적으로, 자율적으로 함께하는 공간이거든요. 우리 얘기고. 누구 한 사람에게 책임을 묻는다는 게 좀 우스운 버스입니다. 하지만 또 정부로서는 주동자, 배후, 이게 또 관심이 가는 대상일 것이고요. 다시 책임을 묻는다면 뭐 져야죠. 예. 전국에 3군데 고공농성 현장이 있다고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어디입니까? 우선 서울인데요. 시청 바로 옆에 있는 국가인권위원회 옥상 광고탑 위에 기아자동차 비정규직 엔 최정명 씨하고 한규엽 씨 두 분이 올라가 계시고요. 광고탑이요? 난간도 없는? 난간도 없습니다. 아예 수평으로 위에는 돼 있어서요. 큰 바람이라도 불면 아주 위태로운 언제부터 곳입니다. 이 농성 시작하신 겁니까? 지금 오늘이 9월 8일입니다. 9월 8일이죠. 그럼 90일째 됐습니다. 90일이요? 그러면은 올 여름을 다 그 위에서? 그렇죠. 땡볕을 다 맞아가면서? 하하. 정말 너무나 염려되는데 또 무슨 다른 것도 아니고 서울시내 중심부인데 말이죠. 그것도 국가인권위원회 위에 올라가 있는데도 얼마 전에는 식사 반입, 식수 반입이 안 돼서 한 열흘 동안 강제 단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요. 그래서 국가인권위원회 건물에서. 그래서 종교계 대표님들이 좀 방문해서 또 협의하고 부탁드리는 과정에서 간신히 한 열흘 만에 밥과 식사가 올라갔고요. 또 한 군데는 좀 먼데요. 거제도에 있는 대우조선 해양이라는 조선소 공장 안에 강병재 씨라는 사내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가 지금 올라가 있고요. 9월 12일 기준으로 하면 157일이 됩니다. 그리고 부산으로 올라오면 거기에는 생탁이라는 막걸리 공장 비정규직 노동자 송봉남 씨하고 택시 노동자 심정보 씨가 올라가 계시고요. 저희 9월 12일 희망버스 승객들이 찾아뵙는 날이 150일이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비정규 노동자들이 근 100일 넘게 150일 가까이 전국에서 목숨을 걸고 이렇게 호소를 하고 있는데 그런 문제 하나도 해결이 안 되는 가혹한 세상에 대해서 어떤 문제 제기가 필요하지 않냐.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라도 좀 그런 사람들 함께 위로하고 연대하는 이런 공동체적인 문화가 있어야 되지 않냐. 이런 마음에서 희망버스가 다시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아이고 참. 그 전에 고공농성 그래서 하실 때는 다들 긴장이 돼서
곤두서서 이렇게 생활들을 하는데 나중에 내려오고 나면 모두가 다 굉장히 심각한 장애들을 겪기도 하고 정신적 장애 그러시더라고요. 예, 계시는 동안은 몰랐던 그 엄청난 마음의 짐들이 내려오신 다음에 풀린다는 얘기인데 서울 같은 경우는 현대 기아차 문제는 지금 사실은 대법원 판결이 나와 있거든요. 사내 하청 노동자들이 명백한 불법 파견이다. 그러니 정규직화해야 된다는 판결이 2014년 9월 24일 날 나왔어요. 기아차 노동자들 관련해서도. 그리고 현대차 관련해서는 벌써 몇 년 전에 대법 판결이 나왔고요. 근데 그걸 지금 사실은 이행을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마디로 얘기해서 법원이 노동자 손을 들어줬는데 이 기업들이 법원의 그 뜻을 따라야 할 텐데 따르지 않고 끝까지 모른 척하고 외면하고 이러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노동자들이 어떻게든 우리들의 요구 또 법원이 인정한 그 합당한 요구를 받아들여라. 그 정도 요구인 거죠, 사실. 그걸 위해서 공공농성을 벌이고 있습니까? 아니 그래서 공공농성 올라가시기 전에 법적으로 그 회사가 강제 이행할 수 있도록 뭐 좀 그런 방식으로 접근하는 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너무 고통스러운 일이라서. 전혀 이제 그런 대법 판결까지 나와 있기 때문에 한 7건의 소송에서 법원들이 판결을 내려줬거든요. 한국 법원들이. 근데 이제 꼼수를 쓰는 거죠. 현대 기아차 사측은. 그래서 일부의 사람들만 전원 정규직화하지 않고 일부의 사람들만 신규 채용 방식으로 정규직으로 받아주겠다. 근데 그게 수천 명, 수만 명인데 몇 명만 선별적으로 그것도 아무 경력 인정도 받지 못하고 신규 채용 방식으로 일부만 채용하겠다 이런 한 건 맞지 않다. 오히려 그 노동자들 간에 그런 상처만 또 그래서 그런 거에 좀 항의해서 그리고 사회적으로 이런 걸 현대 기아차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들만이 아니라 모든 사내 하청 노동자들에게 걸려 있는 이 문제거든요. 그렇게 하면 수백만이 됩니다. 그런 사내 하청 노동자들이. 그래서 그런 문제에 우리 사회가 좀 관심 가져주고 함께 해달라는 그런 호소로 올라가 있어서요. 근데 이제 키는 어찌됐든 정몽구 현대기아차 회장님이 지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서울 출발은 한남동에 있는 정몽구 회장님 댁 앞에서 출발하기로 했고요. 바로 달려가서는 거제도로 먼저 가서 거제도는 그 강병재 씨 개인 문제가 아니라 대우조선 해양에 5만 명의 노동자들이 일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3만 5천 명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에요. 5만 명 중에 3만 5천이요? 그래서 그게 이제 대우조선 해양 문제만이 아니라 그 지역에 삼성조선도 있고 그러거든요. 삼성중공업. 근데 모든 조선 업종에 비정규직 사용에 뭐 박근혜 대통령이 이 얘기하는 걸로 표현하자면 정말 비정상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조선소 비정규직 문제를 좀 알리는 차원이기도 하고요. 해서 거제도 대우조선에 가서 퇴근 시간에 4시부터 5시 반경에 다 퇴근들을 좀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 시간에 그 3만 5천 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희망버스 승객들이 직접 만나겠다. 그래서 강병재 씨의 고공농성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고 또 그들에게 좀 어떤 위안과 희망을 함께 전하자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나서는 부산으로 넘어가서 지금 부산 생탁택시 노동자들은 부산시청 앞 전광판에 또 올라가 있거든요. 바로 앞입니다. 근데 그 문제 해결은 사실은 키는 생탁에 40명이나 되는 사장단이 40명이에요. 그렇더라고요. 특이하더라고요. 근데 그 사장단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부산시청이나 시장이 좀 나서서 의지가 있다면 얼마든지 풀어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중재를 한다거나 이러는 게 좀 합당한 일인 것 같은데 전혀 지금 어떤 역할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전국의 희망버스 승객들이 직접 부산시청을 방문하고 부산시장을 만나서 이 문제 해결을 촉구하겠다. 이런 목표로
부산시청 앞으로 달려갑니다. 네. 자, 그러면 서울에서 모여서 거제 들러서 부산으로 가는 이런 코스군요. 여러 가지 참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리가 다른 의미보다는 고통받고 있고 또 대의를 위해서 싸우고 있는 이들에게 격려와 용기를 보낸다. 이런 차원에서 희망버스를 기획하신 거 아닙니까? 예, 그렇고요. 근데 저 혼자 또 기획했다고 하면 검찰에서 저만 잡아들이려고 올 거고 희망버스는 사실은 저희도 모릅니다. 지역에서 부문에서 어떤 분들이 이걸 준비해 주시는지 이런 사회적 호소가 있을 때 양심을 가진 분들이 사회 각계에서 자발적으로 움직여줘서 움직이는 참 희한한 버스 인 것 같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이런 사람들의 공동체의 어떤 마음들이 모여서 아름다운 마음으로 함께 운행되는 이런 사회운동이 드물다고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공안검사 출신의 그 총리가 뭐 눈을 부릅뜨고 볼 겁니다. 아마 여기서 물리적 충돌이 있으면은 뭐 폭력 시위대가 난무하는 뭐 이런 그 현장으로 매도할 것이 분명해 보이는데요. 뭐 대비책은 없으십니까? 뭐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참여하려는 사람들조차도 거기 가면은 무슨 구중골을 당할지 몰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죠. 저희 사회 뭐 양심과 진실의 목소리들 그리고 그런 가슴들이 그래도 꽤 많이 남아 있으신 걸로 알거든요. 그 정도로 두려워하시지는 않을 것 같고 그걸 또 저희가 2011년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할 때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 한진중공업 희망버스가 동력이 돼서 결국 타결로 가게 됐고요. 그렇죠. 그리고 사회적 진실이 밝혀졌지 않습니까? 국회 청문회 2차례 거치면서 한진중공업 조은남호 사장이 무리해서 그리고 부당한 정리해고를 했다는 게 사회적으로 밝혀져서 다 지금은 한진중공업 노동자들 잘 일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한진중공업은 뭐 경영상의 위기 때문에 정리해고가 불가피하다 했는데 그 당시 이제 국회 청문회 과정을 통해서 보니까 필리핀 수빅에 2만 명이 일하는 수빅 조선소를 이미 지어놨고, 그리고 지금도 결과적으로 보듯이 한진중공업 노동자들 다 복귀해서 일하고 있는데 한진중공업에 뭐 경영상의 위기 있다는 얘기 한마디도 없지 않습니까? 다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성과가 있습니다. 이런 결실이 있고요. 이런 희망버스에 많이 참여를 하신다면은 지금 남마처럼 얽힌 이 문제들 푸는 데 있어서 작게나마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우리 고공 현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뭐 하늘 감옥이라고 부르는데 사실 뭐 징역살이보다 더한 그다 생각이 들고 400일이 넘게 이렇게 고공농성을 했던 차강호 동지 보면 정말 참 대단한 의지와 엄청난 자기와의 싸움이 있었겠다 생각이 들어요. 기아자동차 한규협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고생 많으시죠? 아이고, 아닙니다. 지금 계신 곳이 시청 앞에 국가인권위원회 건물 광고탑입니까? 네, 맞습니다. 이 국가인권위원회 전광판 75m 높이에서 고공농성을 시작하셨는데 오늘로 90일이라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네, 오늘 딱 90일째 됐습니다. 어떠세요, 건강은요? 저희가 이거 고공농성 시작했을 때는 처음에 이제 기립성 저혈압이라고 운신의 폭이 굉장히 여기 좁아서 글쎄 말입니다. 일어나기도 굉장히 어렵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좀 운동을 하면서 그런 문제들은 조금 해소가 됐고요. 계속 건강 관리 신경 쓰면서 열심히 운동도 하고 그렇게 좀 지내고 있습니다. 지금 뭐 식사가 한때 차단이 됐었다 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희 고공농성 90일 동안 한 20일 가까이 강제 단식을 좀 당한 것 같은데요. 강제 단식을? 광고판 이 업체 사장이 밥과 물을 못 올리게 차단을 해서 경찰들도 중간에서 이제 막고 그래서 강제 단식을 한 20일 가까이 좀 진행이 됐었습니다. 아이고, 한참 더울 때였을 텐데
식사도 못 하실 상황이었다면은 아유, 건강이 많이 상하셨을 것도 같은데요. 의료진의 지원 같은 거는 없죠? 저희가 이제 제가 여기 올라와서 이제 좀 부상을 당해서 네. 종합 수술을 좀 받아야 되는 상황이 돼가지고요. 예. 그때 의료팀이 한번 올라왔었고요. 예. 그 이외에는 의료팀 지원이 없었습니다. 아이고 참. 자, 지금 현안에 대해서 우리 송경동 시인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왜 그 법원의 그 판결을 무시를 할까요? 그 법원 판결 내용, 그러니까 한마디로 소송자 전원이 정규직이라는 판결 아니었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소수의 인원만 신규 채용하겠다. 지금 그러고 있는 입장인데, 네. 지금 어떻게 하셔야 내려오실 수 있는 겁니까? 일단 법원이 판결한 취지에 맞게 예. 이행을 하면 저희가 내려갈 수 있죠. 예. 근데 그 법원이 판결한 취지는 그 법원의 소송을 진행한 그 모든 사람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것이 근본 취지입니다. 예. 근데 그 소송을 진행하는데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예. 개인이 진행하는 소송 방식이다 보니까 예. 개인이 부담하기가 어려우신 분들이 많았고 실제로 가능하신 분들 한 500여 분 정도만 모아서 저희가 총 한 3,400여 명 중에 예. 한 500여 분 정도만 소송을 진행을 하셨던 건데요. 예. 법원의 취지는 소송을 진행한 사람 468명, 예. 돌아가신 분과 이미 정규직 신규 채용을 통해서 네. 신규 채용이 되신 분들을 빼고 예. 468명 전원을 다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것이 법원 판결의 근본 취지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 468명이라고 하는 숫자는 숫자가 갖는 의미보다는 예. 기아 자동차, 그러니까 자동차 생산 라인의 특성상 네. 도급의 형태가 어떻든 계약의 형태가 어떻든 네. 실질적인 지휘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이 기아 자동차 예. 그리고 현대자동차 자동차 원청이고 예. 이 사람들을 파견하는 것은 불법이니까 예. 사내하청 내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정규직화하라고 하는 것이 법원의 취지예요. 예. 그런데 회사는 465명만 특별 채용 방식으로 신규 채용하겠다. 예. 이러고서 지금 더 이상 아무런 답변을 하고 있지 않고 이걸로 다 해결이 된 것이냐. 그렇게 모든 언론도 보도를 했었습니다. 네. 예. 이제 지금 고공농성 이후에 건물주, 그러니까 전광판 업체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는? 네. 손해배상, 저희가 노동자들이 어떤 투쟁을 하든 어쨌든 손배가압류는 굉장히 폭넓고 광폭적으로. 예.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죠. 예, 그래서 6억 7천만 원을 이제 손해배상 가압류를 넣으신 상태고, 예. 매일 강제이행금 100만 원씩 부과가 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예. 자, 하여간 건강 지키시고요. 이제 가을로 접어들었는데 조속히 해결돼서 건강한 모습으로 내려오시기를 바라는 마음 같습니다. 힘내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규협 기아자동차 화성지회 사내하청 부대 대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 매일 100만 원씩이면은 지금 벌써 90일이면 9억 원인가요? 예, 그렇죠. 9억 원. 예. 하하. 참. 그리고 아까 말씀했듯이 네. 노동자들은 참 법으로부터 보호받기가 힘든데요. 예. 소송 비용 마련이 안 되니까 예. 전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소송에 참여를 못했던 거고 그래서 대표 소송인단을 구성해서 했던 거고 그러니 대신 이제 판결 결과는 전체 노동자들에게 해당돼야 되는데 그걸 안 하겠다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사측은 돈이 많으니까 이 재판을 대법까지 가면 현대자동차 최병승 씨 같은 경우는 10년이 걸렸습니다. 네. 이 10년 동안 이 법적 분쟁을 이 개인들이나 비정규 노동자들은 따라갈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예. 사실은 그래서 그 자체가 법원 판결 쫓아가는 자체도 비정규직 노동자들한테는 엄청난 고통이고 아픈 그런 시간들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유, 이 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법원 판결을 이행하지 않는 사용자 측에게 그간의 모든 비용 당신들이 물어라. 이게 사실은 진정한 정의로운 법 집행 아닙니까? 그렇죠. 그걸 기대하는 그것이 또 기대되는 시대는 또 아니고요. 자, 이번엔 또 거제도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뉴스타파 목격자들 중에서 강병재 동지가
삼성중공업 해고 노동자 김경습 씨. 그도 하청 노조를 설립하려다 부당 해고됐다고 주장한다. 좀 더 많은 사랑과 관심을 가져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해고가 되고 나서 정말 많이 외로웠어요. 억울하게 해고가 된 것도 많이 힘들었지만은 하물며 저하고 같이 연대를 해주고 투쟁을 해주는 사람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강병재 동지가 나타나서 뭐 이렇게 손을 잡아주면서 격리를 해줄 때 정말로 세상에는 이런 사람들도 있구나. 대우조선 해양하청 노동자 조직위원회 의장이신 우리 강병재 의장님과 지금 만나고 있는데요. 지금 며칠째 거기 계시는 겁니까? 오늘 153일째입니다. 언제 올라가신 거죠? 4월 9일 날 새벽에 올라왔습니다. 아, 봄 지나고 여름 지나고 이제 가을을 또 만나게 되셨군요. 예. 예. 아유, 고되시죠? 예, 조금 힘들기도 합니다. 네. 거기가 몇 미터 높이에 있습니까? 제가 지금 있는 데는 70m 높이입니다. 지금 보니까 서울, 부산은 시내고요. 이곳은 또 옥포 조선소 안쪽이니까 또 도심이라고 말할 수 없는 곳인데 어떠세요? 밤이나 이럴 때 무척 좀 심리적으로 많이 힘드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습니까? 예, 아무래도 이제 혼자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대화할 상대가 없다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밤 되면 좀 조용해, 공부하는 사람도 거의 없고. 예. 그래서 혼자 이렇게 있는 시간이, 그러니까 이제 주변을 둘러볼 수도 별로 없으니까. 네. 생각이 좀 많아지는 게 있어요. 그리고 네. 우울증 같은 그런 것들이 좀 아하. 이 한여름은 어떻게 보내셨어요? 거기가 또 철판 위 아닙니까? 예, 그렇지. 어쨌든 이게 좀 먹고 여기는 이제 딱히 그들이 피할 만한 장소가 그렇게 없습니다. 예. 이제 그래 이제 기둥이 좀 이렇게 철골 기둥이 그림자가 이제 기둥 그림자. 예. 거기에 이렇게 내 몸을 좀 작게 해서 좀 이렇게 그네를 만들어 피하고 이런 정도로 해왔는데 그래도 근본적으로 안 되는 거지. 그래서 등도 타고 화상도 있고 그랬었어요. 예. 이번 처음 올라가시는 게 아니라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전에 2011년도에 예. 대우조선 현장 안에 송전탑이 있습니다. 예. 송전탑에 올라서 88일 동안 고공농성을 했었지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복직 확약서를 작성을 했는데 네. 그 약속을 4년이 그 약속 이후 4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안 지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또 이제 유크레인에 지금 올라와 있는 상태. 내가 볼 때는 이 나라는 최소한의 약속, 이제는 사회적 합의, 그다음에 대부분이 판결 내리는 거, 법 지키라고 이런 것도 안 지키는 나라죠. 이 국가도 아니죠, 내가 볼 때. 네. 자, 우리 강병재 의장님이 고공농성을 하시는 동안에도 대우조선의 하청 노동자들의 그 사고, 희생이 잇따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어느 정도 상황입니까? 이 하청 노동자들이 주로 이제 고위험 작업에 집중 투입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조선소에 이제 지금 대우조선 같은 경우는 35,000명이 사내 하청 노동자들이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위험한 장소, 그러니까 정규직이 일하기 좀 꺼려 하는 장소에 하청 노동자들을 다 배치된다고 봐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산재 사고 나면은 사망 사고 났다면 거의 사내 하청 노동자들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까지 그게 통계로도 나와 있는 거고. 그리고 이번에 사건 같은 경우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거죠. 네. 통금법도 병원만 초과 안 하고 어느 정도 그것을 했으면은 그런 사고가 났더라도 설령 그렇게까지 사망까지는 발생 안 했을 거라고 판단하는데. 네. 어떤 조치가 있어야 내려오실 수 있는 겁니까? 88일 송전탑 농성 복직 확약서 이행하라는 겁니다. 88일 송전탑 농성을 해서 사측과 그러니까 확약서를 작성을 한 거죠. 복직하기로 이렇게 했는데 그 약속을 지금 안 지키고 있는 겁니다. 예. 약속을 이행하라. 예, 그렇죠. 약속 지키라 합니다. 딱 줄이면 약속 지키라 이겁니다. 예.
예. 말로서 약속한 게 아니고 서류상으로 그것도 고공농성을 통해서 88일 동안 고공농성을 통해서 노사 간의 일종의 합의죠. 노사 간의 결습을 통해서 작성한 서류상의 확약서를 이행하라 이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병재 의장님 건강하게 속히 내려오시기를 저희가 기원하고 또 희망버스 또 많은 시민들이 함께할 텐데요. 또 용기 얻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강병재 대우조선해양하청 노동자 조직위원회 의장이었습니다. 이게 보니까 약속을 이행하라. 약속을 이행하라. 참. 아니 무슨 억지를 부리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뭐 받아들일 수 없는 그 요구를 내건 것도 아니고 자기들이 문서로서 약속한 것을 안타까운 건 강병재 씨는 그것도 사내 하청 노동자로라도 다시 복직시켜라 이 요구였고 그렇게 사측하고 문서상으로 확약사까지 썼던 거거든요. 대우조선해양이 엄청나게 큰 회사입니다. 5만 5천 명을 직원들을 쓸 정도로요. 사람 한 명 복직시키는 거 그것도 사내 하청 노동자로 다시 복직시키는 거 어렵지 않거든요. 근데 강병재 씨 약속 이행을 안 하는 건 좀 전에 말씀했듯이 그 3만 5천 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아무 권리가 없는 무권리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어서 최소한의 노동조합이라도 만들어서 사내 하청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권익을 지켜야 되지 않냐 그런 걸 시도했다는 죄를 덮어 씌워서 지금도 이러고 있는데요. 사실은 그것은 헌법에 보장된 노동 3권, 단체 결성권 이런 것들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반헌법 행위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이번에는 부산으로 가보겠습니다. 부산시청 앞 광고탑에 오른 분들이고 벌써 5개월 지났네요. 예, 부산 택시 노동자인 심정보 선생을 지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는 항상 그거예요. 자기들은 자본을 갖고 있으니 너희가 돈 없이 어떻게 투쟁해 나가고 어떻게 하는가 한번 거꾸라지 한번 보자. 결국은 1년을 넘게 끌어왔는데도 회사는 여전히 그래 우리는 생산에 지장 없고 어쨌든 뭐 누구를 어떻게 꼬시든 간에 제품은 나오니까 뭐 너가 바깥에서 하려면 해봐라 이런 식이에요. 이런 상황이다 보니 결코 시간이 우리 편이 아니고 부산시청 앞 광고탑 난간 없지요 거기도? 예. 여기도 이제 살아보니까는 사람이 사라지는 장소더라고요. 사람이 못 살 줄 알았는데 올라와서 살아보니까는 그래도 사라지는 장소가 돼갖고 그냥 잘 살고 있습니다. 아니 7월이나 8월 어떻게 견디셨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광고탑이 뭐 그냥 구조물이 아니라 전기가 들어오고 뭐 또 가열이 돼서 매우 더울 것 같은데요. 여기가 저희들이 올라오면서 전기는 다 끊었어요. 전기를 다 끊고 행여라도 사고가 날까봐. 전기를 다 끊고 그 다음에 이제 여름에는 여기가 이제 광고탑 안이 되다 보니까 복사열로 인해 갖고 이제 이 철판이 되다 보니까 안에가 이제 계속 이제는 열이 이제 누적이 되다 보니까 되게 더웠어요. 여기서 뭐 한 휴대폰으로 온도를 찍어보니까는 48도 이렇게까지 올라가고 이랬으니까 뭐 안에 있으면 숨이 턱턱 막히죠. 건강은 어떠세요? 조금씩은 아픈데 못 견딜 만큼 아프지는 않고요. 그리고 이제 견디내야 되니까 견디내고 있습니다. 네. 공공 뭐 지방자치단체라든지 이런 곳에서 나서서 중재한다든지 혹은 뭐 대화를 하도록 뭐 압박을 가한다든지 그래야 할 텐데 이 뭐 부산시에서는 그런 노력을 기울인 바가 없습니까? 제가 이제 속해 있는 부분들은 이제는 이 택시거든요. 공공운수노조 택시노조 지부인데 이거는 이제 시청하고 이제 연관이 상당히 많이 돼가 있습니다. 관리 감독도 이제 시청에 있고 인허가권도 시청에서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법령을 위반을 하면은
처분할 수 있는 권한도 시가 갖고 있습니다. 예. 보통은 이제 노동부가 갖고 있는 부분들이 많은데, 예. 이제 저희들은 운수업이 되다 보니까, 처분 권한이 거의 시에 이제 많이 집중돼가 있습니다. 네. 심지어는 저희들이 이제 흔히 이야기하는 손님이 이제 불친절을 한다든지 하면 기사에 대한 제재도 시에서 갖고 있고, 예. 그다음 택시 회사에 대한 제재도 시에서 갖고 있습니다. 벌금을 내린다든지, 예. 하다못해 취소 권한까지도 시가 갖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법을 위반을 했으니까, 예. 법대로만 처벌을 해달라고 줄기차게 요구를 했죠. 예. 1년 6개월 정도 전부터. 예. 그 법을 위반했다는 게 이제 전액관리제를 위반한 거고, 그 다음에 부가세 경감분을 기사인데 직접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회사에서 이제 착복하도록 이제 방치를 했다는 거고, 그걸 방치를 했으니까 저희들은 처벌을 해라고 했는데도, 시에서는 이제 처벌을 못하겠다 그래요. 처벌을 못하겠으니까 자기들을 직무유기로 고발을 하래요. 예. 담당 공무원들이. 예.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많이 절망을 했죠. 네. 저희들이. 약속을 지켜라. 법 판결대로 이행하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 건데 듣지 않으니 고공농성을 하시는 거 아닙니까? 전국 세 곳에 우리 맞습니다. 고공농성하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말이죠. 이게 과연 원리가 있고 원칙이 있고 그렇게 해서 법치가 이 살아있는 대한민국인지 되묻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지금 생탁 사태가 해결 가능성은 거의 보이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생탁의 소목남 동주도 마찬가지고. 네. 가능하다면은 밑에서 협상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이제 가능하면 이야기를 저희들도 이제 듣고 싶지 않고 알고 싶지가 않고 그렇습니다. 왜냐 그러면은 그걸 저희들이 기대를 갖고 있다가 또 실망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선배 공헌하신 분들이 그런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예. 기대를 많이 하고 있다가 그게 잘못됐을 때 오는 이제 심리적인 부분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저희들은 일희일비하지 않기 위해서 협상이 타결됐다는 것 이외에는 이제 저희들인데 이제 이야기를 하지 말아달라. 스스로가 그런 이제 힘든 부분들을 겪고 싶지 않다는 거죠. 저희들이 스스로가. 신뢰 자체가 무너졌군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래서 협상은 밑에 지도부에게 이 정권을 위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장 찍었으면 도장 찍었다는 것만 이야기를 해달라. 합의서에 도장 찍었다는 거. 그리고 이제 도장 찍기 직전에 이제 어떻다는 내용으로 이제 합의를 할 것이다라는 그 정도만 일단 이야기를 해달라. 세세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몰라도 되니까. 저희들은 지금 이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결연한 의지를 갖고 계시는군요. 그러니까 확실한 합의 외에는 내려갈 일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선언을 하신 거고요. 절대로 그런 일은 없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그 시민들에게 또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은 짧게 해주시죠. 저희들이 위로 고공농성을 하시는 분들은 다 마찬가지지만은 밑에서 해볼 거는 다 해봤습니다. 저희들도 이제 시청을 상대로 1년 6개월 동안 계속 출두를 시도를 하고 그 다음에 법을 지켜달라고 시청 공무원들을 붙잡고 사정도 하고 큰 소리도 내고 욕도 해보고 별의별 짓을 다 해봤습니다. 근데 법 해달라는데도 법대로 못 해주겠다 그래요. 공무원들이. 그럼 법이 왜 있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를 들죠. 법은 지키라고 만드는 건데 법을 위반한 사람을 처벌을 해라는데 처벌을 못하겠다는 공무원들. 그런 공무원들을 보면서 과연 이 나라의 법치주의가 살아있는가? 법이 살아있는가? 법은 만인에게 평등해야 되는데 있는 놈들은 법을 위반을 해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고 없는 사람들은 조그만 잘못을 해도
제깍제깍 잡혀가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이나 시민들이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유, 너무 고생 많으신데요. 힘내시고 예. 뜻대로 이루어지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상에서 다시 만나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도 그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선생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약속을 지켜라. 법원의 판결대로 이행하라. 이런 요구인데 이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다시 법에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고행의 길을 걸으시는 이 세 분 보면서 참 부끄럽습니다. 이 시대에 사는 게. 저 같은 경우 어쩌다 보니까 한 10수년 네. 하늘만 보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수많은 노동자들이나 민중들이 이 평지에서 살지 못하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이번에도 인터뷰 내용에서도 나오듯이 본인들이 올라가고 싶어서 올라간 길이 아니잖아요. 약속을 안 지켜줘서 법을 안 지켜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라도 올라가면 언론에서 기사 한 줄이라도 놔줄까, 사측이든 뭐 이런 관이든 어디에서라도 조금 전향적인 자세라도 보여주지 않을까. 아니면 본인들이 힘이 없으니까 시민들이 함께 조금이라도 도와주지 않을까. 이런 마음 때문에 올라간 거고, 내용적으로는 쫓겨 올라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이 안타깝고, 제발 좀 이젠 그리 고공으로 목숨을 걸고 올라가야 되는 이런 사람들의 이 불행한 행진, 이런 게 이제 그만 됐으면 좋겠다 싶고요. 그러기 위해서라도 이 평지에서의 연대, 지상에서의 연대가 절박한 것 같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불이한 문제에 맞서서 함께 나서줄 때 일부의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또 고공으로 올라가야 되는 일들이 없어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9.12 희망버스 좀 많이 촉박하고 누구에게나 이 사회는 고공 같은 삶을 요구하는 사회인 것 같아요. 꼭 고공에 올라가지 않더라도 이 신자유주의 사회의 일상이라는 게 우리 평범한 노동자, 서민, 시민분들에게는 굉장히 살기 힘든 이런 거에서 자기를 넘어서 남을 생각하고 연대하고 다가간다는 게 참 쉽지 않은 세상인 것 같은데요. 그게 저희 잘못이 아니잖아요. 그런 사회를 만드는 일부의 사람들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더라도 이 희망버스 타는 일이 우리 모두의 미래를 위한 일이라는 마음으로, 나를 위한 길이라는 마음으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타줬으면 좋겠고요. 하나 상황이 이런데도 지금 박근혜 대통령과 이 정부가 나서서 지금 하반기 최우선 국정과제로 노동개혁을 운운하고 있어요.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고 있고 노동자들이 다 법을 어기는 것처럼 매도하고 있어요. 또. 그리고 그런데 저희가 내용을 분석해 보니까 정부에서 얘기한 노동시장 구조개혁의 내용이 뭐냐면 더 쉬운 해고, 그리고 더 적은 임금, 그리고 더 많은 비정규직 양산. 이게 핵심이더라고요. 이것은 사실은 소수의 자본가 집단의 이해와 요구만을 위해서 1,700만에 이르는 노동자 가족들까지 포함하면 한 3,500만 이런 것 같아요. 우리 사회 노동자 가족들이. 근데 이런 사람들의 최소한의 일상과 꿈과 미래를 다 짓밟겠다는 뭐 이런 뜻이어서 이걸 막아내는 게 급선무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 희망버스는 고공에 계신 분들 응원하고 또 함께 연대하는 것도 있지만, 그런 박근혜 대통령과 이 정부가 추진하려는 잘못된 노동시장 구조개혁 중단하라는 사회적 요구를 싣고 달리는 버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누구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희망버스가 힘들게 고생하는 사람들 그냥 돕는 위로만 하러 가는 버스가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한, 그리고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위한 이런 버스라는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희망버스가 언제 출발하는지 시간, 장소 좀 일러주시죠. 네, 서울 기준으로 오면 9월 12일 오전 9시에. 토요일이죠? 예, 토요일입니다. 한남 오거리에서 출발합니다. 그 근처에 정몽구 회장 집이 있어서요. 순천향병원도 근처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국 각지에서는 지금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어서요. 모레쯤 신문지상이나 언론들을 통해서 각 지역 버스 연락처들이 나갈 예정입니다. 네. 많은 분들이 동참하셔서 우리 사회에 여전히 상식을 갈구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는 점을 또 서로 확인할 때 또 힘이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희망버스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송경동 시인님 고맙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팟캐스트의 김엄마, 김용민이 만든 프로그램은 다릅니다. 김용민 브리핑, 관훈 나이트클럽, 나는 꼽살이다, 정영진 체육의 불금쇼, 쇼 개블리. 그의 프로그램은 허투루 나오는 법이 없습니다. 김용민 팟캐스트 광고 요청 홈페이지는 yongminc.kr, 용민c.kr. 전자우편은 김용민 PD @gmail.com입니다. 광고비의 가치를 아는 팟캐스트, 김용민 팟캐스트에 광고하세요. 용민c.kr.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이번 방송 괜찮았나요? 작별의 여운 이렇게 표시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더 좋은 방송 만들어달라는 약속 이렇게 응원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기억하셨죠?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